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편은 누구나 주식 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해서라면 간단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방송에서 다루는 모든 메시지들은 채널의 개인적인 판단과 견해일 뿐이니 방송을 보신 후 나만 이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참고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투자를 진행하기에 앞서 투자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앞서 실천해야 할 부분인데요. 막상 투자를 하려니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고정 지출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없는 자금 만들어서 투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시면 나도 모르는 지출이나 무심코 소비되는 자금이 보여질 겁니다. 만약 구독자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라도 낭비되는 자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가용 구입, 요즘은 집 하나에 차 2대는 기본이라죠? 분수에 맞지 않는 고급 승용차 구입에 젊은 층에서부터 구매율이 높다고 합니다. 매달 차량 유지에 소비되는 지출이 최소 몇십만 원일 테니 이 비용만 없어지더라도 유용한 투자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생활하면서 조금의 불편함을 양보한다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주 유용한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유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버리는 돈이었죠? 우리나라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비율은 전체 비율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동시에 집을 산 부부는 30%가 되지 못하며 대출로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신혼부부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 집 마련의 85%가 금융권 대출이며 대출금은 1억 이상이 55%가 넘는다고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도 부부는 맞벌이를 해서 십수년을 갚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소비되는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내 집 마련을 늦추더라도 그 자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증가율과 고령화 속도 증가율이 반비례하고 있으며 현금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입되는 자금 역시 움직이지 않는 돈이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집장만은 조금 미루더라도 목돈과 월 이자 지출하는 비용을 투자에 활용하는 게 나은지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이 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능이라는 입시 제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조기 교육으로까지 변질되고 있으며 해마다 사교육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사교육 지출 비용이 내년 3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도한 사교육 지출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형편이 되면 학원을 더 보내겠다는 부모님의 욕심은 자녀들의 창의력과 활동성을 학원이라는 해두리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남의 자녀도 하니까 우리 자녀도 해야 하고 공부를 못하면 어두운 장래를 맞이할까봐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가족의 현실. 투입되는 사교육비만큼 자녀의 미래와 부모의 노후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분명한 점은 학원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돈을 잘 버는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취직시험에 합격하는 길, 남보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도 잘 되라고. 결국 자녀들은 수능이라는 입시제도에 시달리고 취업과 좋은 대학을 위해 가고 싶지 않는 학원에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업해서 평생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안정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가르쳐주는 형국입니다. 성장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은 결국 아이들의 장래와 부모님들의 노후 마련에 전혀 도움되지 못합니다. 사교육비의 낭비는 자녀를 가난하게 만들고 부모의 노후를 상실하게 만드는
최상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 문화에서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새롭게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가 유행되기도 하는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에서 유래된 용어로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형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미래와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셈입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의 삶의 퀄리티에 더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이상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트렌드가 될 수 있겠네요. 또한 소확행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소설가의 에세이에서 쓰인 말인데요. 주택 구입, 취업, 결혼 등의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뜻한다고 합니다. 삶의 스타일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자신의 뜻과 의도대로 때로는 시대적 유행을 따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소비보다는 절약이며 절약하면서 투자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투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의 소비 체계를 개선해서 효율적인 자금 마련 계획을 실행시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적 자금의 지출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남들도 하니 나도 따라하는 과소비, 돈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불필요한 낭비,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을 조금씩 살펴가면 얼마든지 미래를 위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중남 인사드립니다. 3편에서 소개드릴 관심 종목은 3D 검사 장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또한 이 검사 장비를 중심으로 의료용, 주로 뇌수술용 로봇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의 승인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도 계획 중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차원 측정 기반 검사 장비와 솔루션은 스마트 기기, 자동차 전장, 통신, 분수 의료, 항공, 반도체 등의 다양한 산업에 투입되어 품질 관리와 공정 최적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의 7개의 국가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잠재력으로 봐선 현재 주가도 저렴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액면 분할을 하여 주가의 흐름에 영향이 있었는데요. 멀리 내다보고 매매 공약을 설정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바로 고영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가 아닌 아주 길게 봐도 손색이 없는 실적 성장주로서 글로벌 시장과 신규 시장 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종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주식을 전혀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주식을 모아가세요. 천천히 가는 종목이고 자녀들에게 충분히 물려줄 만한 종목입니다. 장기 투자 종목으로 적합하니 일괄 매수로 목돈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꾸준하게 주식을 모아가는 형태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 퀄리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메시지와 함께 구독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